다음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는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어디까지 설명을 해줬는지를 반드시 정리해서 기억해 주길 바랄게요.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진정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때가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일시적으로 즐거운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 삶 전체가 행복한 게 좋을까요? 당연히 지속적 삶의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찰나의 쾌락, 그러니까 감각적인 쾌락보다는 쭉 지속될 수 있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즐거움을 막 내가 수동적으로 느끼기보다는 주체적으로 찾아 나서서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진정한 쾌락을 느끼지 않을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무리.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다음 볼게요. 주제 학습을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보면요. 즐거워하는 돼지는 있을 수 있지만 행복한 돼지는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즐겁다. 바로 뭐죠? 쾌락이에요. 돼지도 쾌락을 느껴요. 맛있는 거 막 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돼지도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행복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쾌락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육체적 감각적인 쾌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정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지 않을까. 자, 정리. 볼게요. 돼지와 사람 모두 맛있는 걸 먹을 때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돼지는 그때 당시 그 음식이 주는 육체적 쾌락만 느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돼지는 외부에서 내 감각을 충족시키는 이런 외부적 쾌락에, 수동적 쾌락에만 그치는데 사람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즐거움을 넘어서서 단순한 즐거움에서 멈춰지지 않고 행복까지 누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인간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나중에요. 또 환경과 관련된 걸 볼 거예요. 인간중심주의적 시각, 환경중심주의적 시각이라는 걸 또 구분할 텐데 어디서? 이 단원에서. 근데 나중에 이 의견도 비판을 받긴 합니다. 왜? 돼지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돼지의 생각 우리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인간 중심주의적 생각은 아니니? 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 학습 봤고요. 두 번째 볼게요. 자, 선생님 아까 봤었죠. 행복에 대한 공식이 있었는데 항상 꼭 기억하세요. 행복이 커지기 위해서는 분자는 증가하며 분모는 감소해야 해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더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욕망을 절제하면 내가 아주 조금만 가지더라도 만족할 수 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것에 비해서 원하는 게 많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을 비추어 봤을 때 이 공식을 보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뭐를 늘리자? 네, 가진 것을 늘린다기보단 사실 가진 걸 늘리는 건 끝도 없어요. 가진 거 늘리는 거랑 원하는 게 같이 늘어나 버리면은 아무리 가진 게 10억, 100억, 1000억이 있더라도 원하는 게 거의 1조 단위로 있으면 아직도 나는 가난한 사람이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별로 없는데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원하는 게 아예 없어. 그럼 어때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이 공식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나중에 이런 것들 분명히 선생님이 내기 좋은 문항들이니까 읽어보세요. 자, 진정한 행복한 삶이란 자, 첫 번째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 삶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당장의 행복을 밀어놓고서 나중에 미래를 위해 지금 행복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맨날 막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일을 하거나 또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무시해버리고 나중에 행복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오늘의 행복이 쌓여야 미래의 행복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에피쿠로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조건 모든 고통을 다 피하라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더 큰 쾌락을 위해서는 일부 고통을 감수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현재를 희생해가면서 과도한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의 견해였죠. 자, 그래서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동적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 삶을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삶의 전반이 어때요? 즐겁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항상 이 즐거움이라는 게 늘 얘기하잖아요. 뭐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 시험이 하루밖에 안 남았어. 그럼 막, 내 그동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지? 너무 속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 하루만 열심히 공부하면 다음에 이제 또 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즐겁게 마음을 변화시키면 공부도 즐겁고, 여러분 나중에 행복도 함께 도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잘 내가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어떤 사상가든지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조건도 말해봤고요. 자, 이제 다음 행복에 대한 격언으로 마무리해 봅시다. 괴테, 기쁘게 일하고 해놓은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 시드니 스미스, 내일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할 일은 오늘이 좋은 날이며 오늘이 행복한 날이 되게 해라. 자, 그리고 버트런드 러셀, 행복한 인생이란 대부분 조용한 인생이다. 자,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쁘게 일하고 해놓은 일을 기뻐해라. 만족함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도한 것을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함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자, 그 다음 시드니 스미스, 아까도 얘기했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마라 라는 얘기. 자, 마지막 버트런드 러셀은 대부분 조용한 인생에다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막 사치스럽고 허영스럽고 이런 막 화려한 그런 인생들, 이런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조건에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만족감을 좀 더 집중해보면 조용함 속에서도 평화로운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이제 각각의 사진을 보고서 아, 내가 뭐가 있어야 행복함이 충족이 될까? 그런 행복에 대한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막 높은 건물도 있고 뭐 아름다운 환경도 있고 이 근처에서 이 강을 바라보는